미얀마에서 모셔온 사리 이혼을 위해 봉화 축서사에서 영주 희방사까지 50km를 불자 200여 명이 힘을 모았습니다. 사부대중은 희방사 5층 석탑 불사 원만 회양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가 현장 기획, 문화재 부는 디지털 바람을 통해 관련 기술의 현주소를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첫 순서로 3D 스캐닝을 비롯한 문화재 수리 복원 기술을 전해드립니다. 불교계 사회적 경제 모델 창출에 힘쓰고 있는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스님들을 위한 연수 교육을 진행합니다. 사찰 자립 경영을 고민하는 스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행자의 선세계를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한 선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갤러리 너트에서 오는 13일까지 내 안의 정원을 주제로 비공스님 작품 20여 점을 선보입니다. 명호 스님이 국내 최초로 부처님의 인멸 과정을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시간을 따라 조명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스님은 인멸을 연구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얀마에서 모셔온 특별한 사리 이윤을 위해 봉화 축서사에서 영주 희방사까지 50km 거리를 불자 200여 명이 힘을 모았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걸으며 사리 이윤의 의미를 되새기고 희방사 5층 석탑 불사의 원만 회양을 기원했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이른 아침부터 특별한 사리 이윤을 위해 봉화 축서사에 사부 대중이 모였습니다. 봉화 축서사에서 영주 희방사까지 50km의 거리를 스님과 신도들이 총 10팀으로 구성해 4km 이상을 나눠 릴레이로 이윤하는 겁니다. 축서사 조실 무여 대종사가 미얀마에서 모셔온 불사리와 아라한 사리 5가를 희방사 주지 홍경 스님에게 전했고 신도들과 함께 첫 걸음을 나섰습니다. 부처님 사리를 이렇게 직접 이윤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들이 부처님 사리를 직접 이윤하게 되는 것은 무여 큰 스님의 큰 뜻을 이어받아 부처님 불사리를 가슴에 품어보는 사리를 이윤에 담긴 의미는 남다릅니다. 현 희방사 요사 앞 6층 석탑은 1970년대 9층 석탑이었는데 80년대 수마로 손실됐고 현재 옥계 6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에 희방사는 주변 자연석을 활용해 5층 석탑 복원 불사를 계획했고 주지 홍경 스님의 발언에 무여 대종사가 사리 봉안에 원력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불자들이 직접 사리를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부처님의 법과 또 가피와 신심이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축서사에서 출발한 사리함이 봉화 무랴면에서 기다리던 진호 스님에게 전해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라톤 스님으로 알려진 진호 스님과 영주 철인클럽 회원들이 사리 이윤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윤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희망이고 우리의 불심을 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힘든 발걸음에 고비를 맞았지만 그때마다 불자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었고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런 자리에 함께 있다니까 벅차오르는 마음 그런 거. 이런 영광을 가지게 되어서요.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마음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습니다. 축서사를 출발한 지 10시간이 지나 소백산 입구에 다다르자 풍기읍 수천리 주민들이 힘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고 소통하는 어떤 그런 희방사를 원했기 때문에 스님께서도 원하고 저도 또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또 흔쾌히 사부대중은 무사히 희방사에 도착한 사리함을 부처님 전에 모시고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저희들 탑이 완성되면은 불사리를 사리함에 모시고 불사리 제막식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 희방사에 오셔서 저희 불자님들이 다 같이 함께 이윤한 부처님 불사리 5층 석탑을 여러분들이 같이 친견하실 수 있는 200여 명의 불자가 함께한 사리 이윤은
두 발로 걸으며 불법을 홍포하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지난 주말 충남 공주에서 2022 디지털 문화유산전이 열렸습니다. 문화재 산업 가운데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한데 모여 문화재 수리 복원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BTN 뉴스가 현장 기획 문화재에 부는 디지털 바람을 통해 관련 기술의 현주소를 3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첫 순서로 3D 스캐닝을 비롯한 문화재 수리 복원 기술을 전해드립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낡은 기왓장 위로 한 줄기 눈부신 빛이 쏟아집니다. 기왓장의 움직임을 작은 렌즈가 촬영하자 모니터에 기왓장 표면 상태가 세밀하게 나타납니다. 표면의 변형이나 훼손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 기록할 수 있는 초분광 스캐닝 시스템입니다. 본래 논밭의 병충해나 생육 모니터링 등에 사용됐는데 점차 기술이 발전해 이제는 오래된 문화재의 풍화작용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재 쪽에서는 석조 문화재의 풍화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폐기화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충남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2022 디지털 문화유산전 현장. 3차원 모델링과 프린터 등 문화재 복원과 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산업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불교 유물인 탱화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촛득이나 정확한 색채 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 중 노출로 인해 자연스레 훼손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시계열로 분석해 보수 작업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색상 정보를 가지고 보존 처리에 기본적인 사전조사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유물 한 점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대형 사찰의 가람 배치와 주변 식생을 입체 데이터로 기록하는 작업 역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소실에 따른 복원 자료나 사찰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콘텐츠의 뼈대로 쓸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사찰에 있는 하나의 유물이 아닌 여러 건물들, 가람 배치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찰 위주로 저희가 3D 스캔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사람의 눈과 손에 의지해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 온 문화재 분야. 우리나라는 특히 대부분의 문화재가 불교 문화재인 만큼 점차 발전하는 문화재 산업 기술에 불교계는 물론 관련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교계 사회적 경제 모델 창출에 힘쓰고 있는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스님들을 위한 연수 교육을 진행합니다. 현장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해 사찰 자립 경영을 고민하는 스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불교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방점을 찍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스님 연수 교육을 진행합니다. 스님 연수교육, 사회적 경제 불교를 만나다는 조계종 교육원의 연수교육 인증 과정으로 사찰이 불교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 내 포교 활동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불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장 박주원 본부장이 불교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하고 수월함 주지 해범 스님이 불교 사회적 경제 사찰 음식 콘텐츠 사례를 발표하는 등 현장 실무자들의 노하우를 전합니다. 명상, 사찰 음식, 다양한 전통 공예, 이 기타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사업화해서 불교가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구현해낸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스님들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초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동기유발이 더 될 수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기업 윤리로 자리 잡은 가운데 사회적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시대상과 부합합니다. 종교의 역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국내 3대 종교가 매년 힘을 합쳐 3대 종교 사회적 기업 공동 행사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11월 초로 확정됐습니다. 이 행사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선한 가치 추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부 기관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주원 센터장은 연수교육과 공동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접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측은 특히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펀딩 받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좀 드림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신도분들에게 의존했던 불사 이런 것들을 우리 전통 문화와 우리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스님 연수교육, 사회적 경제 불교와 만나다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고 매일 5시간씩 종로 여가 워크룸에서 진행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돼 줌으로도 강의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수행자의 선세계를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한 선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 안의 정원을 주제로 비공스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외에서 40여 년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비공스님의 작품 세계를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캔버스 위에 수없이 선을 그어나가며 색감을 입히고 내면의 감정을 현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복잡함 속에 단순함이 공존하고 섬세함과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작품에는 대상과 형식은 없습니다. 오로지 심상만 있을 뿐 수행자의 선세계가 녹아 있습니다. 사물이 나의 본성과 개합되는 것과 수행력이 같습니다. 어떤 시기에 가면 그런 길에 이제 자연도 마찬가지고 나의 본성과 개합되는 그 순간에 이 자연을 보면 평소에 무심코 보던 그 세계가 실제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다른 세계로 보인단 말이죠. 똑같은데도. 갤러리 너트 기획 초대전 내 안의 정원, 서울 종로구의 갤러리 너트에서 오는 13일까지 현대 선화가 비공스님의 작품 20여 점이 선보입니다. 불자나 성녀가 그 마음 공부라는 걸 이제 가장 그 기반이 돼야 부처님 만난 보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작업은 전부 그 선방에서 이 수행하던 그런 흔적들이에요. 스님은 지난 1981년 대구 중앙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을 시작으로 독일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작품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는 비공스님, 내 삶 자체를 그림과 따로 보지 않고 내면의 향기로 표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스님은 특히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리다 보니 무심으로 그린 그림까지도 내 안의 정원처럼 펼쳐진다고 강조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우리가 사는 어떤 고뇌와 고통도 내 마음의 꽃이 피면 이 세상에 진정으로 존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죠.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천안시 국사봉 천왕사가 지난 5일 제6회 시민을 위한 꽃축제 및 산사음악회를 경례 특설무대에서 봉행했습니다. 음악회는 유명 가수 정수라, 박서진, 신미래, 하이런 등이 출연해 신나는 음악으로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주지 무진 스님은 음악회를 통해 힐링된 기운이 가정마다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지역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문진석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 선율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빛으로 회양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천안불교 사업연합회장 인경스님은 시민들을 위해 축제를 베푼 무진스님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6회 천왕사 꽃축제 및 산사음악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14일 밤 8시 30분과 15일 낮 2시, 17일 밤 10시 30분 세 차례 방송됩니다. 불교의 전통 등축제인 제14회 청도유등제가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청도천 파랑새다리 일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 4일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개막 행사에는 청도사업연합회 회장 지행스님, 대응사주지 현장스님, 덕사주지 세림스님을 비롯해 이만희 국회의원, 김하수 청도군수 당선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동화사 회주 의현대종사는 특보 현장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청도 유등제는 인류의 무명을 밝히는 지혜 등불이라며 지혜의 유등을 밝혀 모든 존재들의 건강과 안녕, 행복을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도 유등축제봉행위원회 회장 지행스님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일상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아픈 마음을 달래줄 치유의 등과 일상생활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주 동학사 승가대학 교수를 역임한 명호 스님이 국내 최초로 부처님의 인멸 과정을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시간을 따라 조명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스님은 인멸을 연구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국내 최초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즉 인멸의 시대적 견해를 집중 조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공주 동학사 승가대학 교수를 역임한 명호 스님이 펴낸 붓다의 인멸 에피소드 연구입니다. 병마와 싸우며 부처님 인멸을 주제로 연구를 이어나간 명호 스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깨닫게 됐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인멸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불교도들에게는 충격이고 절망이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명호 스님은 초기 불전을 읽다 보면 부처님 육신의 죽음에 집중해 성취하신 열반을 의심하는 이교도들이 생길 수 있다며 대승불전은 이를 법신불 사상으로 설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처님의 육신은 죽음에 이르렀지만 진리에 도달하는 가르침으로써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대별로 열반경을 살펴보면 죽음이 전제된 무상한 현실에서 영원 불멸한 열반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육신을 벗어난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사후에 그님의 불사로 계속 계신다면은 부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부파불교하고 이렇게 쫙 같이 통시적으로 봐버리면은 대성불교에서 왜 그러한 법신의 불타관이 나오고 상락아정이 나오고 명호 스님은 불자들은 누구나 부처님 인멸 과정을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육신은 죽음에 이르렀지만 법신은 열반에 들어 해탈의 경지에 오른 부처님을 보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스님은 사부대중이 부처님 열반의 과정을 더욱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승열반경을 간추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는 경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처님 열반을 연구하며 사부대중이 죽음의 세계를 사유하게 만드는 명호 스님의 행보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지난 4일 간포도량 무일선언 보은전 대법당에서 제1회 유튜브 불교대학 금강계단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주 우학 스님을 증명으로 거행된 수계법회는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 모인 불자 선착순 50명씩 나눠 진행됐습니다. 이날 무일 대승 10선계법을 수지한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계를 지키고 참회하며 정진하는 삶을 다짐했습니다. 회주 우학 스님은 수계자들은 불자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중도 사상을 깊이 새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10대 어린이 3명을 포함한 50명에게 제1기 유튜브 불교대학 보리수 모임이라 명명했으며 이들은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토요일 신행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일붕종과 세계법왕 일붕문도 중앙회가 일붕 서경보 스님의 탄신 108주년과 원적 26주년을 기념하는 추모법회를 의령 일붕사에서 봉행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추모법회에는 80총림회주 의연대종사, 일붕문도중앙회 문장 해운스님, 중앙회장 정림스님, 총재 동봉스님, 서병열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부산 미룡사회주 정각스님은 일붕존자의 평화통일과 세계일화 정신을 이어받아 수많은 불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수행과 불법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며 문도의 화합과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문도회는 의연대종사에게 일붕사상 선양과 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일붕평화대상을 시상하고 모범 불자들에게 일붕평화장을 수여했습니다.
수요일 7시 BT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